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양자내성 키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로 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참고로 이 강의 수준은 타원곡선 암호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대학원생이나 학부 상급생 정도 수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그 타원곡선과 아이소제니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쭉 둘러보고, 그리고 밸류의 공식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이소제니를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슈퍼싱귤러 아이소제니 디펠만이라고 하는 양자내성 키 교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립틱 커브들과 그 사이의 아이소제니들에 대한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립틱 커브의 정의부터 볼까요? 어떤 필드 K가 있을 때 우리는 K는 우리 암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주로 파이나이트 필드로 가정을 하게 되겠죠. 엘립틱 커브이라는 것은 K상에서 정의된 엘립틱 커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스무스 프로젝티브 엘지브라이 커브로서 지너스가 1이고 그 위에 디스팅기시드 K 레이셔널 포인트를 하나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정의가 됩니다. 이때 뭐 스무스 커브라는 거는 이렇게 불가능한 점이 없는 매끈한 곡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 프로젝티브 공간에서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정의가 되는 곡선이 될 거고요. 지너스가 1이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가 되긴 하겠지만은 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뭐 이렇게 그 엘립틱 커브를 나타내는 그 리만 공면인 토러스에 구멍이 하나다라는 거를 이제 지너스가 1이다라고 기하학적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보다는 엘립틱 커브 상에 존재하는 디퍼런셜들이 있어요. 디퍼런셜들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 1이다라는 정의를 이용해서 아이소제니들의 모양을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립틱 커브의 가장 좋은 예가 이렇게 3차 방정식인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방정식으로 정의가 되는 프로젝티브 플랜 커브인데, 이때 그 개수들이 그 방정식의 개수들이 이러한 조건을 꼭 만족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스무스니스를 뜻하는 그런 컨디션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포인트 앳 인피니티라고 불리는 이 점이 바로 이 디스팅기시드 포인트고, 이것이 그 엘립틱 커브 상에 존재하는 구분의 항등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은 사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프로젝티브 코디네이터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근데 엘립틱 커브의 식 자체가 이제 어파인 이퀘이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걸 이제 확장해가지고 프로젝티브 클로저 상에서 이퀘이션으로 정의를 해서 이제 프로젝티브 플랜 커브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필드 캐릭터리스틱이 2도 3도 아닐 때에는 모든 엘립틱 커브를 이렇게 항의 개수가 4개밖에 안 되는 4개밖에 안 되는 이렇게 숏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특히 아이소제니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에서는 항상 이러한 경우만을 가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바이어스트라스 모델로서 엘립틱 커버가 정의될 때 위에 있는 그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의 개수들 A, B를 가지고 이러한 J라는 식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이소모피즘 인베리언트한 값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정의된 엘립틱 커브를 그 프로젝티브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다른 커브로 옮겼을 때 개수가 변하겠죠. 개수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 J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J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엘립틱 커브 상의 점들이 어떤 연산에 대해서 구분을 이룬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이죠. 이게 첫 번째 써 있는 것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아까 정의한 그 필드, 엘립틱 커브가 정의된 필드의 모든 익스텐션 필드에 대해서 그 익스텐션 필드의 레이셔널 포인트들이 물론 5를 아이덴티티로 하는 아벨리언 그룹을 이룬다라는 사실이 써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이제 엘립틱 커브 그러면은 주로 그 우리가 ECC를 쓸 때에는 이렇게 K 레이셔널 포인트들만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엘립틱 커브라는 것이 어떤 유한한 점들의 집합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엘립틱 커브라고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해야지 맞습니다. 엘립틱 커브 전체, 엘립틱 커브 상의 전체 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지 맞거든요. 즉 알지브라의 클로저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지 맞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우리가 정의한 어떤 필드 K, 스몰 k의 모든 익스텐션 필드에 대해서 그 익스텐션 필드의 레이셔널 포인트들 전체의 합, 무한히 많은 점들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아이소제니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서는 어떤 정의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이 말은 이제 그 일직선상에 어떤 한 선상에 있는 세 개의 점들을 모두 더하면은 0이 된다, 항동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 기하학적인 덧셈 법칙 PQR이 있을 때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이렇게 항동원이 되는 이러한 연산 법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R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또 표현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이라는 재밌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타원곡선 상에는 x와 y라는 두 개의 베리어블이 있죠. 이 두 개의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이러한 디퍼런셜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것은 타원곡선 상의 어떤 점에서도 0이 되지 않고 또 그 분모가 0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모든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디퍼런셜, 즉 노웨어 베니싱이고 홀로모픽, 이게 결국 노제로, 노폴을 가진다는 소리죠. 이러한 디퍼런셜 폼은 그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의 어떤 상수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지너스 원, 그 타운곡선의 지너스가 원이라는 그러한 성질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이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이지만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아이소제니의 어떤 형태를 유추하는 데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마침내 아이소제니까지 왔네요. 자, 그럼 아이소제니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아이소제니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일립틱 커브들 사이에 두 개의 일립틱 커브들 사이에 맵입니다. 파이라고 앞으로 표시를 할 텐데 파이로 표시되는데 그룹 모피즘이 되죠. 이것은 호모모피즘, 그룹 호모모피즘을 의미해요. 이렇게 호모모피즘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특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파이나이트 커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논제로라고 썼는데 이제 보세요. 파이나이트 커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파이나이트 커널이 아닌 경우도 있느냐? 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엘립틱 커브 상의 점들 무한히 많다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맵 제로 배하는 맵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에 있는 점을 모두 이제 모든 점을 다 포인트 인피니트로 보내는 이런 제로 맵을 생각을 한다면은 얘는 인피니트 커널을 가지겠죠. 예, 그러니까는 파이나이트 커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결국 논제로 호모모피즘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중복된 정의에서 중복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소진이가 이렇게 파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여기 지금 x하고 y는 이제 2 이상의 점일 거고 이것은 2 프라임 상의 점이 될 텐데 이때 파이 x하고 파이 y는 현재 주어진 일립틱 커브 2의 펑션 필드의 엘리먼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 x하고 파이 y 모두 다 이렇게 어떤 x와 y로 이루어진 유리식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때 x와 y는 이 엘립틱 커브 방정식의 그 근이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방정식을 이렇게 만족시키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 파이 x가 자, 이렇게 x와 y에 대한 유리식이라고 했었죠. 분자와 분모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x와 y가 지금 현재 이렇게 생긴 바이어스 트라스 이퀘이션을 만족시키고 있잖아요.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 이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래 위로 분자와 분모에서 만약에 그 y의 2차 이상의 항이 나타난다면 이걸로 리덕션 해가지고 전부 다 1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형태로 파이 x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y에 대해서는 1차식이 되도록 분자와 분모 모두 x에 대해서는 차수를 알 수 없겠지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분자와 분모에 모두 분모의 켤레를 이렇게 곱해줌으로써 이렇게 분자와 분모에 이렇게 켤레를 곱해줌으로써 결국에 마지막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알파와 베타는 모두 이렇게 순수한 x로만 된 유리식 형태로 되어 있게 되고요. 물론 파이 y도 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죠. 베타 x y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런데 파이가 그룹 호모모피즘이라고 했잖아요. 파이는 그룹 호모모피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되겠죠. y 마이너스 p는 y 오브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y 오브 p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을 다시 쓰면은 자, 위에 있는 이런 식들을 이용해서 표현들을 이용해서 다시 쓰게 되면은 이 부분은 여기 이렇게 써놨죠. 이 부분들을 이용해 써야 되겠죠. 알파 x 자, y에다 마이너스 y를 넣어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베타 x y 그렇죠? 그리고 감마 x 마이너스 베타 x y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알파 x 플러스 베타 x y고 y좌표만 바뀌어서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 x y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타원곡선에서 이제 바이어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이러한 좌표를 가진 점의 그 니게이션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베타 x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식하고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는 감마 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phi x하고 phi y를 정의하는 자 이러한 식들에서 이 베타는 필요가 없고 여기서 이제 감마항은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phi x하고 phi y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알파 x 이 부분이 델타 xy 이런 식으로 써져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phi x는 이렇게 x만으로 이루어진 이런 유리식으로 되어 있고 phi y 부분은 이렇게 x만으로 이루어진 유리수에 y를 곱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그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이 아까 이렇게 y분의 dx 이것이 이제 그 이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일립트 커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일립트 커브 이상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이 프라임 상의 이제 베리어블을 이렇게 캐피털 X하고 Y로 쓰기로 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이 정의가 될 거고 이렇게 정의가 된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은 물론 이 프라임 상에서 제로도 폴도 가지지 않는 그러한 디퍼런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오메가 프라임을 그 파이맵에 대한 풀백 펑션인 파이스타에 의해서 그 2에 있는 디퍼런셜 오메가로 땡겨올 수가 있어요. 이제 좀 더 설명을 하자면은 그 자, 오메가 프라임의 파이스타에 의한 이미지는 이렇게 사실은 오메가 프라임과 파이를 이런 식으로 합성한 그러한 맵으로 의미를 하는데 이것은 좀 여기 오메가로 썼었죠. 이렇게 썼었는데 이것이 그 이 프라임상의 디퍼런셜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지 말까요? 자, 그것이 이렇게 이 프라임상의 디퍼런셜이라고 한다면 디퍼런셜 원폼이죠.
이것은 이상의 디퍼런셜이죠. 그렇죠? 예. 물론 이 오메가라는 이 디퍼런셜은 그 제로도 폴도 가지지 않는 그런 디퍼런셜이 될 거예요. 이상에서. 예, 그러면 그런 디퍼런셜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앞에서 그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인 오메가 2의 상수배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오메가 2의 상수배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을 하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이제 파이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파이가 이렇게 x좌표 부분, x에 대한 유리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x좌표 부분과 y좌표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여기는 x와 y 베리어블 두 개 다 있겠죠. 물론 y는 1차식이겠지만,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그 이프라임에서의 인베리언트 디퍼런셜이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죠. 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풀백을 했잖아요. 이렇게 풀백을 했죠. 풀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그 y와 dx에다가 파이를 합성을 하게 된 거니까는 뒤에 파이 x x 이렇게 될 거고, y x, y가 될 텐데, 이것이 이제 2 이상의 디퍼런셜이 되니까는, 자 오메가죠. 이것이 오메가가 2 이상의 디퍼런셜이 될 테니까는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면, 자 이것이 어떤 이 오메가가 자 이렇게 그 인베리언트 디퍼런셜과 서로 상수배가 되는 어떤 컨스탄트 C가 어떤 필드 K에 존재하게 된다. 자, 이랬었죠. 이거 다시 쓰면은,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 부분은 다시 쓰면은, 자, 이 부분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x 프라임 미분한 거 하고 dx 이렇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C가 붙죠. 상수 C가 붙죠. 자 이렇게 쓰고 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phi y는 x, y죠. x, y는 어떤 꼴이 되냐면, 결과적으로 c 곱하기 y 프라임 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식은 뒤에 이제 그 아이소제니를 계산하는 밸류 공식을 사용할 때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소제니 디그리라는 것을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썼죠. 자 아이소제니 파이의 디그리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요 x 쪽 코디네이트를 정의하는 그 유리함수 파이 x의 디그리를 정의를 합니다. 자, 이거 유리함수의 디그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돼 있잖아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x는 예를 들어서 ax, bx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의 디그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렇게 둘 중에 큰 걸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근데 파이는 이제 호모모피즘이니까 D 프라임의 모든 이미지 커브인 E 프라임의 모든 점들에 대해서 그 역상의 개수가 똑같겠죠. 그렇죠? 역상의 개수가 일정할 겁니다.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커널이 파이나이트 하니까 어떤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때 그 역상의 개수가 지금 여기서 정의한 요 디그리랑 같은 경우에 이런 아이소제니 파일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세퍼러블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소제니의 디그리가 이렇게 L이다. L이 보통 프라임이죠. 어떻게 됐든 여기서 그냥 일반 자연수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그리가 L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렇게 2와 2 프라임 사이에 아이소제니 파이가 디그리 L인 아이소제니가 존재하면, 이것을 이제 L 아이소제니라고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커브 2와 2 프라임은 L 아이소제노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중요한 개념으로서 이제 듀얼 아이소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그 2에서 2 프라임으로 가는 이런 아이소제니가 파이가 있을 때 그 역으로 2 프라임에서 2로 가는 이러한 아이소제니 파이 해시라고 부르죠. 모자를 썼으니까 파이 해시입니다. 파이 해시라는 아이소제니가 존재를 해서 이게 둘이 합성을 하면은 그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L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 파이 햇에 의해서 2 프라임에서 2로 갔다가 다시 파이에 의해서 2에서 2 프라임으로 돌아가니까 이것은 2 프라임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L맵이 될 거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거꾸로 합성을 해보면은 이것은 2상에서의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L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제니의 정의와 뭐 형태 그리고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그럼 아이소제니 이제 어떤 것들이냐 이그젠플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 먼저 이그젠플이기도 하고 정의이기도 한데 아이소제니 중에서는 특별히 2에서 2로 가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아이소제니가 있는데 이런 거를 엔도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엔도모피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엔도모피즘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아이소제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제 아이소제니 어차피 그룹이니까 그룹 호모피즘이니까 두 개의 아이소제니가 있으면은 두 개의 아이소제니가 있으면은 그 아이소제니의 합을 이렇게 포인트와이즈하게 정의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엔도모피즘인 경우에는 이 둘이 합성을 한 것이 다시 그 2로부터 2로 가는 푸사이도 뭐 2로부터 2로 가고 파이도 2로부터 2로 가는 경우에 둘이 합성을 해도 이것이 또 2로부터 2로 가는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아이소제니가 되기 때문에 연산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덧셈과 이렇게 합성 두 개의 연산이 존재하게 돼서 어떤 링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소제니들을 모은 것을 이제 엔도모피즘 링 또는 뭐 링 오브 엔도모피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여기에는 아이소제니가 아닌 게 하나 들어 있어요. 엔도모피즘 링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제로 아이소제니죠. 그쵸. 제로 아이소제니란 말을 쓰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거는 좀 커널이 무한계라고 좀 아이소제니를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제로를 포함시켜서 이것을 엔도모피즘 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볼 수 있는 아이소제니로서 이것은 엔도모피즘이죠. 다음에 소개드릴 두 개는 이렇게 엔도모피즘인데 두 개 다 이렇게 P를 어떤 점 P를 엘립틱 커브 이상의 P를 n번 더하는 이러한 맵을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n맵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렇게 인테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엔도모피즘 링이 이렇게 정수의 카피를 항상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아이소제니 이것도 엔도모피즘이라고 그랬죠. 프로베니우스 엔도모피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각 좌표를 요한체상에서 정의되는 거죠. 요한체상에서 정의되는 건데 Q는 그 요한체 캐릭터리스틱의 거듭 제곱의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 좌표를 큐베하는 이러한 것을 프로베니우스 엔도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든 요한체에서 정의된 그 엘립틱 커브의 엔도모피즘 링은 이렇게 그 프로베니우스 엔도모피즘을 포함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 항상 포함을 하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이제 그 엔도모피즘 링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이 프로베니우스 엔도모피즘 링과 정수로 이루어진 이러한 링에 대해서 항상 이런 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베니우스 엔도모피즘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테저가 아닌데 하지만 슈퍼 싱귤라 엘립틱 커브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큐맵이 돼서 인테저로 나타내질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요 아이소제니는 이제 그 엔도모피즘이 아닙니다. 요것은 어떠한 이제 이런 커브로부터 다른 커브로 가는 어떤 디그리가 2인 아이소제니인데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가에 대한 것은 다음 섹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디너리 일립틱 커브와 슈퍼싱귤라 일립틱 커브 개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정의되는 일립틱 커브에 대해서는 그 엔도모피즘 링이 항상 그 정수보다 크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에는 엔도모피즘 링이 이렇게
프로베니어스 엔도모피즘을 같이 포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까 봤듯이 프로베니어스 엔도모피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수가 아니라 그랬죠. 슈퍼싱귤러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죠? 그 오디너리 커브인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그 엔도모피즘 링이 정수링보다 클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이미지너리 쿼드라틱 필드, 이미지너리 쿼드라틱 필드 이런 거겠죠.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의 서브링, 그 풀랭크를 가지는 서브링인 오더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디너리 커브인 경우는 이렇고, 그러니까 슈퍼 싱귤러 커브인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경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떤 쿼터니안 엘지브라의 오더로 더 나타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엘립틱 커브가 슈퍼 싱귤러라는 것은 이렇게 다 같은 뜻인데 여기 모두 동치죠. 이렇게 그 피토션 포인트의 서브 그룹이 트리비얼하다, 항동원으로만 돼 있다 라는 조건과도 동치고, 또는 이렇게 프로베니어스 엔도모피즘이 이렇게 P 프로베니어스 엔도모피즘이 이렇게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P 맵이다, 그리고 P 맵이고, 그리고 그 J 인베리언트가 이렇게 이런 유한체 안에 전부 다 들어있다 라는 이런 것들과 다 동치가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사실이 이제 그 오디너리 커브와 슈퍼싱귤러 커브가 있을 때, 오디너리 커브와 아이소제노스 한 것은 오디너리고, 슈퍼싱귤러 커브는 또 슈퍼싱귤러 커브끼리만 아이소제노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소젠이 인베리언스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즉 오디너리 커브로부터 슈퍼싱귤러 커브로 가는 아이소제니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소제니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물론 이제 K는 계속 유한체고,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이 P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이 이제 아이소제니의 디그리가 될 텐데, 이것은 P와는 다른 어떤 프라임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L 아이소제니 그래프라는 것은 이렇게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하고, 그것은 이제 디렉티드 그래프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타원곡선들이 이제 Q상에서 정의된 타원곡선들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소제니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이 점들은 지금 엘립틱 커브들이죠. 화살표로 표시가 될 수 있는데 L 아이소제니들을 여기서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런 디렉티드 그래프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K가 이제 필드죠. 필드들인데 이것을 J 인베리언트들의 셋으로 볼 수 있습니다. J 인베리언트 각각이 하나의 타원곡선의 아이소모피즘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타원곡선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엣지들은 그 두 개의 타원곡선 J와 J 프라임으로 표시되는 타원곡선들을 잇는 그런 아이소진으로 표현이 되겠죠. 타원곡선들 중에서도 이렇게 J 인베리언트가 0이거나 1728인 경우는 좀 특이해서 따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이런 걸 뺀 나머지 그 타원곡선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 서브 그래프, 이 아이소제닉 L 아이소제닉 그래프의 서브 그래프를 보면은 항상 그 서로 이제 이쪽 J로부터 J 프라임으로 가는 그 아이소제니가 존재하면, 그 방향으로 가는 듀얼 아이소제니가 이렇게 한 짝씩 존재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경우에 그냥 언디렉티드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슈퍼싱귤러 엘립틱 커브들은 슈퍼싱귤러 엘립틱 커브들끼리 아이소제노스하고, 오디너리 엘립틱 커브들끼리는 또 그들끼리만 그 아이소제노스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퍼싱귤러 컴포넌트들을 보면은 그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슈퍼싱귤러 엘립틱 커브들의 제인 베리언트들은 전부 다 이 확장체 안에 들어있다고 했죠. 여기서 전부 나타나는 이제 이런 확장체 안에서 생각을 하면은, 예, 모든 슈퍼싱귤러 엘립틱 커브들의 제인 인베리언트가 다 나타나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고, 심지어는 이 슈퍼싱귤러 컴포넌트가 이렇게 하나로서 전부 다 이어져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슈퍼싱귤러 그 컴포넌트는 또그 라마니잔 그래프로서 이제 서브 그래프를 이루고 있어서, 이것이 암호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특성을 가진 그러한 그 컴비네토리얼 그래프 구조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그 암호 그 키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디너리 컴포
오디너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다릅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확장차 안에서 모든 j 인베리언트가 다 나타나지도 않는 데다가 또 나타나도 이렇게 끊어져서 나타나게 돼요. 이게 여기 좀 있고 여기 좀 있고, 만약에 그 확장체를 더 늘리게 되면 얘네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특정 확장체에서 전부 다 이어진 상태로 이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 슈퍼싱귤러 컴포넌트처럼. 슈퍼싱귤러 컴포넌트는 어떤 어, 특정 이하의 확장체에서 전부 이렇게 이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오디너리 컴포넌트는 그렇지 않은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오디너리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아이소제니 볼케노라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그려보면 나오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른 참고 문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화산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아이소제니 볼케노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또 그 아이소제니 문제를 또 쉽게 풀리게 하는 어떤 그런 힌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슈퍼싱귤러 엘립틱 커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을 물론 이제 어, 그 암호하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뭐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제 좀 특이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한체상에서 정의되는 아이소제니에 대한 테이트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 예, 물론 유한체상에서 정의되는 엘립틱 커브들에 대해서요.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그 사이에 뭐 어떤 디그리를 가진 아이소젠이든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라는 것이 바로 테이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 아이소젠의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 측면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아이소젠이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 밸류의 공식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것이 지금 밸류의 정리인데, 밸류의 정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아이소제니, 유한체 상에서 정의된 아이소제니를 구하는 문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소제니를 구하는 문제를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환경으로 나눠 본다면, 첫 번째 그 두 개의 주어진 그 엘립틱 커브 이하고 이 프라임에 대해서 아이소제니를 찾아라. 그래서 이 프라임으로 가는 아이소제니를 찾아라 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굉장히.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이소제니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를 만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것도 뭔가 주어져 있겠죠. 이 엘립틱 커브가 주어져 있고 여기에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엘립틱 커브는 그룹이니까 서브 그룹이 있겠죠. 서브 그룹이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어떤 아이소제니를 찾는데, 어떤 아이소제니를 찾냐면은 커널이 파이나이트 커브 그룹 서브 그룹과 같고, 그쵸? 그리고 어떠한 곡선으로 가는, 물론 2로부터 뭐 E 프라임, 얘는 몰라요 뭐가 될지. E 프라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얘는 주어진 게 아니라 어딘가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문제죠. 자, 이 밸류의 시어림이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벌써 얘기를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 K상에서 정의된 엘립틱 커브에 대해서 어떤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 G가 주어졌을 때, 그때 어떤 아이소젠이 커널을 그 주어진 파이나이트 서브 그룹 G로 하는 아이소제니가 존재해서 어떤 엘립틱 커브 E 프라임으로 가는 그런 아이소제니가 존재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또 존재한다. 그런 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또 그것은 커브 E 프라임하고 파이는 이제 그 아이소모피즘에 의거해서 이제 유니크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의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증명은 참고 문헌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아이디어가 재밌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P라는 점이 이렇게 좌표를 가지고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파이라는 맵이 어떤 특성을 가지게 하고 싶으냐, G가 커널이 되게 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까 G에 속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파이에다가
그 전만큼 변화를 줬을 때 그 값이 변하지 않도록, 즉 G 인베리언트 하도록 설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냈죠. 각각의 좌표들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정말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좌표들의 차를 집어넣어 놨는데 좌표들의 차들의 이렇게 합을 갖다가 이제 구해놓은 거죠. 이렇게 서메이션을 구해놨는데 보면은 여기 이 Q가 이 G에 있는 그 항등원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여기다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구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차를 구해놨어요. 그리고 맨 앞에는 이제 XP가 있죠. 여기 XP가 와 있죠. 자, 그럼 왜 이게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있는 P 대신 여기 P 대신 P 대신 P 플러스 Q 프라임을 넣는다고 한번 해볼까요? Q 프라임은 물론 Q 프라임은 그 G에 있는, 그렇죠? 커널이들 G에 있는 그런 어떤 점이겠죠. 넣으면은 여기 있는 이 점들 중에는 분명히 그 Q 프라임의 여권이 있습니다. 이게 G가 그룹이기 때문에 여권이 있으면은 그 중에 어떤 점은 여기서 이제 XP가 되겠죠. XP가 되는 점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권끼리 상쇄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점은 물론 그 X의 P 플러스 Q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자리 바꿈을 하게 되겠죠. 자리 바꿈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된 두 개의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좌표 함수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소제니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소제니를 계산할 때 한 가지 알아둘 거는, 이렇게 이제 아이소제니가 이렇게 합성소 디그리를 가질 때는 그걸 갖다가 이제 소수 디그리로 다 이렇게 디컴포즈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연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편리하게 그런 것을 알아두면 이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그리가 6인 아이소제니가 있으면 2인 아이소제니, 3인 아이소제니로 이렇게 분해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긴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정의되는 그 엘립틱 커브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파이나이트 그룹이 주어질 때 각 점의 좌표들이 뭐 이제 XQ, YQ로 파이나이트 그룹에 속한 점의 좌표들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Q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단순한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적용시킨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때 이미지 커브의 개수도 다음과 같이 복잡하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문헌을 보고서는, 어떤 논문을 보고서는 직접 해보면 되겠죠. 확인을 하려면은. 이때 이제 아이소제니를 계산할 때 이제 이 공식을 보면서 쉽게 알 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밸류 공식 지금 계속 보지만은 G에 있는 모든 그 점들에 대해서 이 계산을, 이 썸을 구할 때 해줘야 되잖아요. 이 계산을. 그러니까 G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면은 이 계산이 되게 어렵겠죠. 이게 계산이 엄청나게 많겠죠. 하지만 그 아이소제니 베이스드 크립토그래피에서는, 그래서 이제 커널이 그렇게 이제 가능하면 크지 않은 것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설계를 하게 됩니다. 뒤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소개드릴 거는 2나 3 아이소제니 정도를 가지고 가장 이제 효율적인 그런 기교한 스킴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밸류의 공식을 이용해서 디그리가 2인 경우에, 커널이 작은 경우에 아이소제니를 한번 같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틱 커브가 이렇게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오른쪽 3차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세 개의 근을 얻을 수가 있는데, x0, x1, x2 세 개의 근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근이 바로 이렇게 세 개의 투토션 포인트의 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2배 하면은 이렇게 2배 하면은 0이 되는
포인트 앤 인피니티가 되는 그런 점을 투토션 포인트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투토션 포인트로서 당연히 항등원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토션 포인트들의 그룹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투토션 포인트만 들어다가 G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면 이것은 오더가 2인 시클릭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를 커널로 하는 그러한 아이소제니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밸류의 공식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P라는 점을 x, y라는 좌표를 가지는 것으로 두기로 하고요. x좌표를 계산하는 그 식 phi x를 이렇게 앞에 밸류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디어에 따라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이 아까 그 시그마 안에 들어있던 서메이션 부분이죠. 여기 xp를, 자, xp가 뭐였죠? 여기서 이 x죠. p점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바로 이것이 x가 될 것이고, 자, xq는 뭡니까? xq는 여기서 q점이 어떻게 주어졌죠? q점이 이렇게 주어졌죠. x0, 0으로. 그러니까는 그 x좌표가 x0가 될 테니까 여기서 이렇게 빼는 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지금 요 가로 요 부분이 지금 여기 뒤에 여기 이 부분이죠. 그리고 그 xp 플러스 q, 그러니까 p 플러스 q의 x좌표는 요거 이제 탄곡선 에디션 공식에서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xp 플러스 q가 되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탄곡선 그릴 때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면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기울기 부분이고, 그렇죠? 이것이 지금 두 개 더하는 점의 x좌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 돼요. 그냥 다 계산해서 정리를 하고 타원곡선의 정의식, 여기 있는 이 타원곡선의 정의식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이렇게 보면 이제 x좌표를 나타내는 유리식이죠. 이게 이 식의 디그리가 최대 디그리가 어떻게 됩니까? 2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여기 이 차항이 있죠. y좌표를 나타내는 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밸류 공식을 계산하는 이런 식을 써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직접 계산을 해보면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 이제 그 인베리언트 디퍼런셜 이용해 가지고서는 정의했을 때 여기가 이제 파이 x의 x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됐었죠? c 곱하기 y 파이 x의 미분이 이렇게 왔었죠. 이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다가 여기 y가 곱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그 이 위에 있는 이 식의 미분이라는 것을 계산해 보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이제 나타나는 식을 계산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엘립틱 커브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이미지가 되는 커브의 식을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이랑 B'이라는 개수들이 이렇게 이러한 식으로 주어져 있죠. 여기서 T하고 W도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밸류 공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이소제니를 계산해 보고 나니까 이것을 그 암호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슈퍼싱귤라 아이소제니티 펠만 키교환 프로토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렇게 앞글자 따가지고서는 SIDH 이렇게 부르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 슈퍼싱귤러 아이소제니티 펠만이라는 기교환 프로토콜은 2014년에 드페오, 자오 그리고 블류라는 사람들에 의해 소개가 됐고, 이것은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어진 두 개의 엘립틱 커브들 사이에 아이소제니를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양자 컴퓨터로도 역시 풀기 어렵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컴플렉시티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이렇게 이제 그 지수 시간 알고리즘을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티스 기반, 다항식 기반, 코드 기반, 해시 기반 등등 여러 가지 다른 기반 문제를 가지고 만들어낸 양자내성 암호에 비해서 이것은 이제 2014년에 본격적으로 제한이 되기 시작했으니까는 아무래도 비교적 최근에 제한된 그런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후보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면
바로 SIDH 프로토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DH의 도메인 파라미터를 보도록 하죠. SIDH 도메인 파라미터 다음과 같이 좀 복잡합니다. 여기 보면은 LA하고 LB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거 프라임 넘버예요. 프라임 넘버인데 좀 작은 프라임입니다. 이거 뭐 2, 뭐 3 이렇게 보통 씁니다. 작은 프라임들을 쓰게 되고 이런 프라임들을 이제 거듭 제곱해서 이렇게 LA의 2A승 2A승만큼 거듭 제곱하고 LB의 2B승 이렇게 거듭 제곱해요. 2A하고 뭐 2B 이런 것은 대체로 뭐 200비트 정도 되는 200비트 이상의 어떤 커다란 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2나 3을 많이 거듭 제곱해서 큰 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스무스한 그러한 넘버, 스무스 넘버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낸 스무스 넘버에다가 적당히 어떤 이 값은 상관없습니다. f 값을 곱하고 적당히 플러스 마이너스 1 해서 이것이 또 프라임이 되도록 소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p를 뽑는 겁니다. 여기 밑에 있죠? 보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뽑아놨는데 뭐 LA는 2, LB는 3인 경우 p는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임이 되도록 뽑아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이러한 유한체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유한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FP 상에서 정의된 슈퍼 싱귤라 엘립틱 커브들의 제 인베리언트는 모두 이러한 확장체 안에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 필드에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뽑은 확장체에서 정의된 어떠한 엘립틱 커브 여기서 이제로라고 앞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슈퍼 싱귤라 엘립틱 커브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오더가 이렇게 되도록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앞에서 본 L들과 P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런 오더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스무스한 오더를 가지는 그런 엘립틱 커브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스무스한 오더를 가지는 엘립틱 커브를 뽑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커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소제니의 경우를 굉장히 많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원곡선을 그렇게 이제 쉽게 뽑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슈퍼 싱귤라 커브잖아요. 슈퍼 싱귤라 커브 같은 경우는 이제 CM 방법을 이용해서 뭐 오디너리 커브도 주어진 유수를 가진 오디너리 커브를 뽑을 때는 CM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슈퍼 싱귤러 커브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오더를 가지는 타원곡선을 더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슈퍼 싱귤러 커브를 위에서 이제 정해둔 파라미터에 의거해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예겠죠. 이렇게 이제 타원곡선을 뽑고 나면 여기 이제로 하고 2하고 전부 다 표기가 다 있네요. 이거 전부 다 이제로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로로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로로 통일해서 표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뽑으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요 타원곡선은 이러한 토션 서브 그룹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이런 토션 서브 그룹은 이렇게 두 개의 시클릭 그룹을 디렉트 프로덕트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토션 서브 그룹은 두 개의 제너레이터들을 가지게 되죠. 지금 처음부터 뭐 여기 L을 얘기할 때도 L, A, L, B로 나눴고 이 토션 서브 그룹에도 전부 A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부분이 있고 이렇게 B 서브스크립트가 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앞에서 키 교환을 할 때 앨리스가 사용하는 것, 밥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개 이제 파라미터로 나누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토션 서브 그룹에 대해서 이제 두 개의 제너레이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PAQA, PBQB로 표시를 해놨는데, 즉 여기에 있는 이제 점들은 모두 이렇게 PA와 QA의 이러한 결합으로 모두 표현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점들은 이렇게 PB와 QB의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이러한 그 파라미터들이 가용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키 교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타원 곡선 이제로가 주어지고요. 이제 앨리스와 밥이 이제 각각 연산을 할 건데 기교환을 하기 위해서 보세요. 자, 앨리스가 앞에서 그 토션 서브 그룹 2에 LA의 2A 승 이런 토션 서브 그룹에 있는 점을 아무거나 하나 뽑은 걸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제너레이터들의 결합으로 이제 뽑은 건데 요 MANA라는 난수를 뽑아서 임의의 점을 뽑아서 이것들은 난수죠. 네, 랜덤 넘버입니다. 난수들을 뽑아서 이렇게 아무 점이나 하나 뽑은 거예요. 그래서 KA라는 이러한 점을 만들고요. 이것으로 생성되는 어떠한 시클릭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커널로 하는 아이소제니를 구축하게 되겠죠. 이 아이소제니 계산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커널이 주어졌으니까 밸류의 공식을 쓰면은 아이소제니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LA가 2로 주어져 있고 EA가 이제 어떤 커다란 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200 이상의 수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아이소제니를 여러 개 연결해 가지고서는 각 투 아이소제니를 여러 번 계산하는 방식으로 큰 아이소제니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소제니를 계산을 하면은 이제 어떠한 커브 EA라는 커브에 도달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러한 커브와 그 아이소모픽 하겠죠. 커널이 A인 아이소제니에 의해서 이제로로부터 계산이 된 것이니까 이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러한 부가적인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자, 앨리스는 분명히 그 phi a라는 아이소제니를 계산했는데 이 phi a라는 아이소제니를 가지고 그 밥이 사용하는 그 그룹, 그 토션 서브 그룹의 제너레이터들에 대한 그 이미지를 앨리스가 계산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 굉장히 이제 특이하죠. 이걸 부가적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밥도 이제 이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똑같은 계산을 해요. 자 보세요. 밥도 이렇게 토션 포인트를 하나 뽑아서 그 시클릭 그룹을 구성을 하고 그걸로 아이소제니를 5B라는 아이소제니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2B라는 이미지 커브에 도달을 하겠죠. 이때 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소제니를 이용해서 앨리스 쪽의 토션 서브 그룹의 제너레이터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와 밥이 이렇게 두 개의 파라미터 바꿉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를 바꾸고 나면 이제 앨리스는 EB라는 커브를 가졌고 밥은 EA라는 커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또 상대편이 계산해준 값들도 얻어냈고요. 자, 그럼 앨리스는 두 번째 단계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 제로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 B로부터 출발을 해서 어떤 다른 커브에 도달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바로 밥이 준 요 포인트들을 사용해서 커널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자, 밥이 준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값들, 자신의 비밀값인 그 MA와 NA를 곱해서 이러한 커널 K 이 프라임을 계산하게 되고 이 커널을 이제 가진 아이소제니 phi A의 프라임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커브 이 BA라는 커브에 도달하죠. 처음에 이제 B가 있었고 거기서 A로 갔으니까 이 BA라는 커브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밥도 마찬가지로 앨리스가 준 커브와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커널 KB 프라임을 계산을 하고 이렇게 이번에는 밥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자, 이러한 아이소제니를 계산해서 이 AB라는 커브에 도달을 하죠. 이 두 개의 커브가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결과적으로 이 커브들은 같은 커널을 가진 아이소제니에 의해서 계산된 커브라는 걸 알고 있고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아이소모픽해집니다. 개수가 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거의 다르게 나오겠죠. 개수가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러면은 같은 값을 공유할 수가 없지 않느냐. 개수가 다른 두 개의 커브면 아무리 이제 아이소모픽한 커브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앞에서 J 인베리언트라는 거 배웠죠. 이렇게 아이소모픽한 커브들은 J 인베리언트가 같기 때문에 이 둘의 J 인베리언트를 계산하면 같은 값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쉐어드 시크릿으로 하는 비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SIDH 프로토콜까지 배워봤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까?
뭐 레티스 기반, 뭐 코드 기반 암호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SIDH가 리스트 3라운드 후보들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그 이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SIDH는 이렇게 3라운드 후보 파이널리스트들 안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레티스 기반 그 암호화 전자설명들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이렇게 다항식 기반 전자설명, 코드 기반 암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7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목록에서 SIDH는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리스트의 보안 요구 사항에 의해서 IND CCA2라든지 IND CPA라는 뭐 어떤 그런 보안 요구 사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키 인캡슐레이션 메서드 형태로 이렇게 제공이 돼서 이러한 이름이 됐습니다. 같은 거고요. 이 SIDH가 Alternate Candidates로 빠지게 된 이유는 다른 PQC 후보들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처진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사용 못할 정도의 성능은 아니고 사용 가능합니다.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에 이제 크립토에 발표된 구현 결과인데 3.4GHz 인텔 CPU를 사용하는 이런 환경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파라미터들이죠. 이런 파라미터를 가지고 구현이 됐습니다. 이것은 양자 컴퓨터가 없는 현재의 환경에서 약 192비트 커런트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면은 이제 128비트 시큐리티를 가지게 되는 그러한 파라미터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퍼블릭 키 사이즈를 보면 564바이트인데 이것은 이제 다른 PQC에 비해서는 좀 작은 사이즈죠. 이 키 사이즈가 좀 작은 것은 이 그 아이소제닉 기반 암호의 장점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능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까 SIDH 연산할 때 이렇게 다이아몬드형 프로토콜을 수행하면서 봤을 때 이렇게 각각의 화살표가 이게 아이소제닉 연산이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대략 50 정도로 써 있는데 100만 사이클 단위니까 약 이제 한 번의 아이소제닉 연산에 5천만 사이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 전체 수행할 때 앨리스와 밥은 이제 200이니까 2억 사이클 정도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초당 몇 초가 걸리느냐 이 전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라고 말하면은 여기 지금 이 구현된 CPU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3.4GHz니까 약 34억 사이클을 1초에 수행을 하는 그런 CPU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 0.06초 만에 이 모든 과정이 수행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그런 기교한 스킴인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사실상 이게 전부 수행하는데 지금 0.06초가 걸리는 거고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반이니까 0.03초가 걸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기교한 프로토콜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최근의 결과, 작년에 나온 결과인데 여기서는 이제 SIK, 사이크로 바뀌어 있죠 이름이. 이런 경우 이제 키 인캡슐레이션과 디캡슐레이션이라는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각각 뭐 이 정도, 예. 이제 시큐리티 레벨이 쭉 있는데 이제 각각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수십 사이클 이내에 그러한 연산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양자내성 키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의 짧은 네, 윤기순 박사님,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 혹시 지금이라도 채팅창에 질문을 넣어주시면 윤기순 박사님이 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부터 이제 윤기순 박사님하고 저하고 Q&A를 잠시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순 박사님 좀 나와 계시죠? 네, 기술 세미나답게 상당히 수준 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학생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타원 곡선 강의를 듣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요. 좀 생소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이소제니 암호가 상당히 좀 생소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래서 타원 곡선을 아는 사람들도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PQC 3라운드에서 슈퍼 싱귤라 DPR만 같은 경우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이 있었고 큰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얼터너티브 쪽에 후보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한 다른 질문이 없어서 제가 앞으로 이제 이 분야를 공부할지를 고민하는 학생들한테 윤 박사님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새로 시작된 분야다 보니까 안전성 분석이나 파라미터 분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해봐야 될 여지들이 많고 연구할 분야가 있고 또 그게 또 앞으로 향후에 DPL만을 대체할 만한 그런 기술로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는 쪽에 후반부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지금 질문하실 때 그 대답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저뭐 대답 저 뭐지 그 대답을 하면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그 PQC 후보로 제출된 것들은 전부 KEM 형태로 그 킹캡슐레이션 메서드 형태로 제출이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DPL만이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 산업계에서는. 그래서 DPL만 쪽에 이제 쓰이기 위해서는 저런 그 SIDH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양자 그 내성 암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반을 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중에 어떤 것이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연구는 계속 돼야 할 것 같고요. 그 아까도 강의 중에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도 이제 염윤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이제 최신 분야이기 때문에 연구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 숙제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전자설명 스킨 같은 경우 너무 느려서 지금 사용 못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향상을 시킬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그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해보면 재능 있는 학생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아마 많이 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전에 수학이나 뭐 암호 분야의 기술 세미나들을 들어보면 학생 때 사실 상당 부분을 알아듣기 힘들어요. 대부분 인트로덕션 듣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하는데 학생 때 배웠던 것들이 전체 이해는 하지 못해도 차근차근 반복하면서 복습해서 볼 수 있는 세미나 자료인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처음 그 타원 곡선이나 아이소제니 쪽을 시작한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는 방향이나 이런 쪽을 조금 추천해 줄 수 있으면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타원곡선 암호는 그 뭐 이제 양자내성 암호 이전에 벌써 이미 활발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하는 블록체인에서도 주된 암호로 쓰이고 그래서 뭐 IoT 기기에서도 잘 쓰이고 있으니까 타원곡선 암호를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기반 기술을 이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책이 이제 어려운 책들이 어려워서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처음에 그 실버만의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 아리스메틱 오브 엘리트 커브스라는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좌절을 하는데 그 책보다는 그 워싱턴이 쓴 그 책이 있어요. 워싱턴이 쓴 엘리트 커브스라는 책을 보고 이제 공부를 하면 좀 쉽게 접근해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기반 기술을 획득하고 생각보다 그 아이소제닉 그 암호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해보시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쉽게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윤기순 박사님 좋은 강연을 좀 더 Q&A도 많이 진행하고 더 장시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쉽지만 이번 세미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또 좋은 강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